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보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밤에 추워서 이불도 두꺼운 걸로 바꾸고 지금 집안일을 해야 될 게 많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회사 일도 쌓여 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새 얼굴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네요, 새 얼굴이. 본인이 내가 지금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계속 피식피식 웃는 거야. 왜 웃지? 당황스러워서. 뭐가 당황스럽죠? 입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본인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아직 아이는 없는 주부 초단입니다. 아,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네. 활동명을 네네. 주부초단으로 네네. 초단님. 거죠. 구단이 초단. 되기 위해서. 아, 구단은 뭐 네. 언제쯤 될지 구단을 모르겠지만. 향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지. 이제 막 이제 첫째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쵸? 네. 앞으로 저 활약을 기대할게요. 네, 네. 네, 저희가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젊은 피예요. 젊은 피 기대하기. 맞나요? 이제? 그나마 제일 젊은 피. 아, 우리 시리님이 가장 그나마. 젊은 피 아니었나요? 시리님이 마음은 예, 그나마. 이팔 청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제를 정하는데 좀 고민을 했는데 추석 전에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가자라는 생각에 좀 즐거운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이 이슈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에 좀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성인 방송에 빠진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이 스마트폰이 문제더라고요. 네. 사실 이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최근에 이슈가 또 많이 터졌어요. 또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또 스마트폰을 즐겨 다루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자산의 형님이랑 그죠? 이름만 해도 그죠? 스마트폰을 잘 갖고 네. 시리님 저는 아닌 것 같네요. 아니, 뭐- 시리님은 스마트폰을 본인이 이렇게 조립하신다는 마음대로 얘기도 있던데 조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시리님이라. 네. 스마트폰을 조종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네. 그래서 뭐 최근에 있었던 게 저 기사를 본 것 중에 엄마 몰카. 네. 이거- 그게 뭐 유튜브로 많이 올린다고 이거 그러더라고요. 소설 아닌가요? 아니 영상을 봤는데 되게 보셨어요? 쇼킹이죠, 진짜. 네 애들이랑. 충격이고 거기에 검색하면 그냥 달린 나오나요? 유튜브에 그냥 나와요. 엄마 몰카 하면 쭉 뜨는데요. 야한가요? 야하진 않은데 애들이 근데 얼마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싶어가지고 그냥 촬영 수준이? 엄마 속옷을 찍어주세요. 이런. 찍나요 그거를? 그래서 네, 네. 올리나요? 네. 네. 근데 집에서 엄마들이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아, 엄마가 속옷을 입고 움직이는 상태를 네. 그런 엄마 걸 얼굴도 찍고 나와요? 치마 속도 하고 뭐. 다 나와요? 주로 남자아이들이 올리나요? 아니요 여자 그거는 여자애들 아닌 것 같아요. 올려요? 네. 다. 아하. 그게 뭔가 그런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애들이 올린다기보다는 그냥 인기를 얻으려고 댓글 하나 더 네, 받고 좋아요를 좋아요를 받으려고. 받으려고. 그럼 그렇게 보는 하는 사람들도 그 비슷한 나이에 애들이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유튜브니까. 아 그럼 성인들이 보나요? 아 그럴 수도 성인들이 볼 있겠네요 수도 진짜. 있고. 성인도 보고 네. 뭐 학생들도 보고 뭐 동영상 한 건만 봐도 유튜브 조회수가 20만 건이 넘더라고요. 올리브 아 그래요? 네 올리브노트 조회수는 20만 얘기하지 건. 마세요. 얘기 말고 눈물 나니까. 곧 20만이 될 거니까. 네, 그 평균 한 5만에서 6만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약간 애들이 올린 동영상 중에 네, 그러니까 보통 편집이나 영상 촬영 기술이 애들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영상이 흔들려요. 흔들리고 어둡고 한데 되게 몰카 그거를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더 찍는 즐기게 생각 되는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저걸 찍을 생각을 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초등학생 애들이 그 이제 카카오톡으로 비밀 채팅방을 많이 만들어요. 비밀 채팅. 예, 비밀 채팅방을. 그래서 거기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부모들은 모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 채팅방도 제가 이렇게 밤에 아이가 잠들었을 때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보거든요.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지금 너무 침해하는 거 그냥 아닙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아, 일기 보면 진짜 그게 그게 그렇게 정말 싫거든요. 싫잖아요. 근데 대신에 아이한테 티를 안 내죠. 안 내는데 티가 다 안 나게? 나, 이게 제가 그때 확인을 하게 된 이유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네. 혹시나 아이한테 좀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이제 저는 확인을 하는데 네.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영상이 정말 애들이 공유하는 영상이 정말 많아요. 유튜브에서 링크를 그게 따. 애들이 볼 수준이 아닌. 근데 저희 애들은 다행히 저희 동네 애들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애들이 네. 착해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감 뭐 그런 영상 뭐 만화 영상 PC에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노래 PC요. 애들은 PC를 안 만지니까요. 아, 다 그래요? 스마트폰으로만 하니까 아, 그런 좋으시겠네. 것들을 공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영상이
이런 장난감이나 이런 노래 영상이 아니라 만약 이런 영상이었다면 자기네끼리 엄청나게 공유를 하고 충격- 있다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이제 비밀 채팅방을 하긴.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도덕적 윤리에 대한 관념이 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도 못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건 외에도 또 최근에 뭐 아프리카 TV BJ가 네네. 욕설과 그래서 방송 정지였나요? 네네. 7일? 7일간? 네, 뭐, 벌금도 물리지 않았나요? 예, 이전에는 뭐 벌금도 물고 횟수도 뭐 정지 횟수도 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뭐 그런 방송을 보지를 저도 않아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네. 뭐 그 이제 즐겨 듣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폭력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근데 아이들이 많이 보나 보더라고요. 보죠. 재밌잖아요. 애들이 욕하고 막 이렇게 막. 그게 왠지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리에 내가 잘 모르는 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 중에서는 발달이 빠른 아이들이 인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할 줄 아는 아이들에 대한 그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도 아마 이 유튜브를 아이들이 막 보고 이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일기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는 일기를 보통 종이에다가 쓰잖아요. 네. 쓸 때에도 일기장 쓰고 뭐 나만 본다던가 뭐 학교에서 숙제로 일기를 쓸 경우에는 자물쇠로 잠궈놨어요. 네, 선생님한테 제출한다던가 이런 건데 요즘 애들은 일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런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엄마들 네. 쓰는 것도 많이 보고 익숙하니까 영상을 찍는다던가 이렇게 손으로 영상 글씨 쓰는 게 일기. 아니라 네, 그럴 그래서 수 이런 있겠네요. 기록들을 남겨서 우리는 우리 혼자만 보는데 혼자만 보는 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 이런 거 자랑하는 내가 오늘 것처럼 있었던 거를 네, 이렇게 하는 공유를 걸 하고 똑같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의 거의 여자애들이 많이 하는 게 그 캐리어네 장난감 하는 것처럼 방문 닫고선 자기 혼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 딱 켜놓고 장난감 갖고 노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친구들한테 공유를 한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비밀 단톡방 같은 데 공유를 해서 어때? 나 잘했어? 그래서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애들이. 네. 유치원생들도 해요. 이거를. 아니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잖아요. 우리 저 주부초다님은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많이 보셨어요? 이런 거 유튜브 좀 하시면서? 그렇죠. 전 그 유튜브, 아까 그 문제가 됐던 유튜버를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저는 사실 그 점이 더 놀라워요. 유명한 사람인가요? 관심이 없어서. 저도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아,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워낙 자주 네,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 유명했군요 원래. 네, 원래 유명하고 네. 저도 뭐 그런 쪽에는 관심은 없지만 뭐 인기 동영상 이런 걸로 이제 그 사람이 워낙 구독자랑 조회수가 높으니까 계속 아. 뜨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분이요? 네, 몇십만 명 되나요? 그렇죠? 어. 네,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확인을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유튜브의 월 사용자 수가요 15억이 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1분마다 300시간 분의 비디오를 사람들이 올리는데 그러니까 매일 43만 시간이 넘는 영상이 새롭게 이제 올라오니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그런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영상들이 그렇죠. 많이 올라오겠어요. 우리도 재밌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결국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엄마 몰카 이런 것처럼 이제 애들이 사실 유튜브 동영상을 꼬집어서 얘기했을 때 사실 유튜브로 거의 보죠. 실제로 뭐 동영상이라는 게 네. 거의 통로가 유튜브 아니, 동영상이 이제는 거의 애들에게 아이들 전용- 일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튜브가 가입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14세 미만은 가입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부모님 뭐 동의만 있으면 충분히 애들이 뭐 알아서 아니 가입할 수 그래서 지금 있으니까. 우리 두 분은 애를 키우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다선혜 형님은 첫째가 초등학생이니까 네. 그럼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네, 이거 왜냐면 이게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 네. 구글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뭐 애들 뭐 카톡에 뭐 연락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한 폰이 거였으니까. 아니더라도 아이폰을 쓰더라도 사실 돼요. 구글을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입을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는 이제 거기다 이제 설정을 해요. 14세 미만 뭐 콘텐츠는 뭐 이제 뭐, 위에 이상이 되는 거는 이제 차단을 시키는데 네. 나와요. 뭐죠? 애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14세 미만도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올려버리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올리는 사람이 업로더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잘 알아서 설정하는 건가? 아니요. 그 설정할 수 있는 건 네. 따로 그건 없어요. 없나요? 네. 근데 그게 14세 미만으로 해서 영상들이 사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 이제 외국 해외에서 만든 것 같은데 네.
뭐 여자 아이 이제 캐릭터를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출산 장면을 그대로 제왕절개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냥 게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실제 제왕절개 수술을? 그걸 아니면-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이제 해외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국내 캐릭터랑 좀 다르게 아기자기한 면이 없고 되게 현실적인 그렇죠. 부분에 되게 가깝잖아요. 그런 거를 그대로 영상을 애들이 이제 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게임으로도 만든다고 제가 네네, 봤던 것 되게 같은데. 많아요. 그런 게임도 실제로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게임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애들이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뭐 5살, 4살 하는 영유아 애들까지도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즐기는 거죠. 보면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말이 계속 나오니까 애들이 그건 모르겠지만 네. 영상을 계속 그런 걸 보면서 충격적인 장면에 애들은 그 되게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선정적인 게 사실 이게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또 최근에 그 몇 달 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엘사 게이트라고 겨울왕국의 엘사로 해서 유튜브에 엘사 하면은 엘사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엘사 캐릭터는 캐릭터인데 그거와 관련된 그 이상한 19금 거. 성적인 영상이라든가 네 그런 거 컨텐츠. 영상으로서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엘사인 줄 알고 아 엘사다 엘사 좋아하니까 여자애들은 보고 있는데 엄마 영상이 뭔가 이상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거네요. 네. 쉽게? 또 관련 영상으로 또 계속 나오니까 네네. 그런 게. 충격받았어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없었니? 어떻게 컨트롤 될 수 있는 게 없나 보네요. 없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욕설을 한다던가 하면 방송 정지로 해서 네.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방송을 못하게 막아두는데 유튜브는 그런 게 없어서 사실 유튜브는 국내 회사도 아니고요. 네, 어차피 계속 방송이 되죠. 서버도 외국에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그런 영상에 대한 제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저작권 관련된 이슈나 몇 가지 특정 이슈가 있더라고요. 음반 같은 거, 음원 사용 같은 게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차단이 된다던가 하는 거 있는데 저작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런데 그 외의 거, 선정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 있어요. 아니 우리 주부 소장님은 이제 업로드를 하시니까 네. 지금 우리 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제한이 별로 없어요. 없나요? 네. 근데 간혹 이제 뭐 간혹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뭐 빨간색이 너무 많이 노출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피나 뭐 빨갱이라고 이런 걸- 소리를 듣겠네요. 이런 걸 연상시키는. 음. 근데 이제 그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자꾸 이제 유튜버들이 업로드를 실패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게 있다더라. 아니 근데 일단 계속 업로드 자체는 일단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본. 네. 그럼 한 다음에 근데 업로드를 한다고 해서 다 이게 그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되는 그 과정에서 심사가 네, 일정 부분 있나요? 약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내게 잘 올라가 있었는데 하고 다시 봤더니 그게 검색이 되지 않거나 떠있지 않으면 이제 그게 블락이 됐다, 뭐 정지를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제 찾아내죠. 근데 이게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니까 기계가 아마, 거르나요? 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거예요. 빨간색이나 이런 게 네.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이런 뭐- 잔인한 장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피해서 그때랑- 만들겠네요. 그럼. 네. 사실 예를 들어 피를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우리 게임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파란색으로 많이 했어요. 네. 보라색으로. 녹색으로 하고 네, 뭐. 일부러 그거 규정을 피해가려고 만화상에서도 원래는 빨간색인데 전부 다 파란색이나 흰색이나 다른 색상을 써서 규정을 피해간 사례도 있어요. 게임도 그렇잖아요. 네. 게임 이제 아니, 첫 게임이나 그런 것들은. 실제 그러면은 우리 저 두 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애를 키우시니까 얼마나 봐요? 애들이? 저희 아이는 유튜브 안 봐요. 전혀. 네, 저는 아직은 이제 휴대폰을 안 주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화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힘들면 이제 이야기를 멜론이나 뭐 이런 오디오 클립 이런 데 이야기 들려주는 동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려줘서 들려주는 식 오디오로 이제 보는 것보단 듣는 걸 좋아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해주네. 네. 그런데 이제 걱정은 돼요. 왜냐면 조금씩 친구들이 당연히 이제 다 보죠. 그쵸. 네, 보는 다 비슷하게 아이들이 동년배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얘는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약간 좀 그렇죠. 이게 애들 사이에서 약간 조금 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긴 해요. 이거를 오픈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계속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 고민이긴 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보여주는 게 나은 것 끝까지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이게 저도 드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찍 보여주는 경우에는 뭐 2-3살 때부터도 사실 많이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익숙해진 애들도 문제지만 한편으로 또 6-7살까지 그런 거 전혀 모르다가 뭐 초등학교를 간다거나 했을 때 다들 보고 있으면 그 사이 그 무리에 또 끼지 못해가지고 맞아요.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한 대로 늦게 배운 도둑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약간 뒤에 배워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더 빠져들지 않을까 잘못되게 그 생각도 들고.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제가 어저께 학교 선생님 상담을 이제 뭐 원래 받는 날이라 네. 지금 학년 애들이 갔는데 지금 초등학생 애들이 핸드폰을 원체 많이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학교의 고학년 아이가 다른 학교 아이랑 SNS 상으로 만나가지고 네. 서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학폭위가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스마트폰으로 만난 거래요.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접하니까 이게 네. 잘못된 행동인지 잘된 행동인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요즘 애들이요 얘기 나눠보면 우리 때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시는 그거야. 뭐. 요즘 애들 정말 성숙하다고 이미 스마트폰으로 배울 거 다 배웠고 막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반에 애들도 다 핸드폰을 이제 손에 쥐고 사니까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진짜 많이 지켜봐야겠네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애들이. 근데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적정한 시기와 어느 맞아요. 정도를 알려줘야 되는지가 사실 우리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나도 이 시대가 처음이니까. 20대 그렇죠. 됐었었는데 나는 어렵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다선아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 스마트폰 다 하잖아요. 네. 키즈폰도 쓰고 네네. 동영상 어느 정도로 봐요? 모르죠. 뭐. 저희 애들은 이제 제가 기사에서도 썼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앱을.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잠가놓고 유튜브 사용을 아예 안 되게 아예 빼놨어요. 근데 카카오톡 그때 뭐. 네, 그래서 카톡으로 공유를 하면은 그 주소를 찍고 들어갈 수 들어가더라고요. 있다는 네, 거죠. 네. 그걸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어쨌든 다 알아낸다니까. 그래서 카톡도 끊어버렸어요. 평일에는. 애들의 카톡을? 네. 그러면 애들이 연락을 못하잖아요. 문자 메시지로 하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단톡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애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무 장가나서 스트레스를 받길래 고립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아니 섬에다 데려다 놓으래요. 근데 저는 근데 제가 약간 성격이 애한테 좀 어른한테 할 말, 아이한테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막 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걸 내가 봤을 때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애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풀어줘도 애가 그런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오히려 음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앱을 사용을 하면 제어하는 앱을 사용을 하면 애가 무슨 어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아이도 알고 있는 거네요. 엄마가 네. 감시한다는 것을. 또 오히려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시간에 저는 데리고 나가서 더 놀게끔 그냥 뛰어놀게끔 하거든요. 뭐 큰애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한두 시간? 많이 쓰면 진짜 그때도 많이 쓰는 이유가 EBS를 핸드폰으로 봐요. EBS 강의를 휴대폰으로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뭐 그 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보는데 네. 이제 귀찮아서 충전 잘 안 해놨고 핸드폰으로 볼 때가 많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한두 시간을 길게 보는 것 뿐이지. 아니 좀 큰 화면으로 보면 안 돼요? 왜 휴대폰으로 보게 해요? 휴대폰이 너무 작아서 집중하다 보면은 눈 많이 아프죠. 저도 얘기는 합니다. 근데 패드를 충전을 항상 잘 안 그러니까 시켜놔요. 이게 애들이 이제는 휴대폰 사이즈에 익숙해요. 익숙해요. 그게 편하대요. 자기는 그거 그냥 세워놓고 보는 게 뭐 편하다 그러는데 뭐. 저희는 영상을 보여줄 때 주니버 같은 그런 애들 동요나 이런 쪽을 가끔 동생이 보여주거든요. 뭐 핸드폰이랑 연결을 시켜놨어요. TV랑요. 그래서 뭐 구글 크롬캐스트랑 뭐 와이파이로 직접 연결되는 거 TV에서 해서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바로 TV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엄마가 갖고 있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TV에서 나와요, 영상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그만 화면보다는 큰 화면이 그대로 낫고 하니까 그 대신 보는 것도 핸드폰 눈앞에 가까이서 보잖아요. 최대한 소파 뒤에 앉아서 그 TV랑 좀 거리 좀 있게 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는 한데 요즘 애들이 워낙 영상 보는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TV가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누워서 그냥 눈앞에서 핸드폰 갖다 보는 게 편하지. 근데 우리도 그런 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가족들끼리 서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에 길들일 때부터 좀 잘 길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경험해봤지만 저도 한때는 식당에 가서 애가 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대폰을 줬던 적이 있어요. 남 때도 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딱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식당 가서 밥만 먹고 그냥 집에 가서 텔레비전 차라리 보여주던가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놨더니
애는 저희 애는 일단 지금까지는 찾지 않거든요, 휴대폰을. 조카도 휴대폰을 줘서 나 뭐 볼게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휴대폰이나 이런 기기는 어른들만 사용한다고 애가 생각하고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아바방 컴퍼니에서 조사를 한 게 있대요. 부모들 대상으로서 언제 영상을 많이 보여줘요? 라고 471명한테 물었는데 네. 전체 77.9%가 생후 18개월 미만이래요. 그러면 도울증부터 약간 뭐 영상까지 물거나 가네요. 그러니까 네. 어디 뭐 식당에 가서. 데리고 갈 때나 뭐 그러니까 이럴 때 다 이렇게 주로. 요즘 식당은 다 이렇게 해서 세워가지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애기들한테. 19개월에서 24개월인 경우가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돌쯤부터 영상을 보기를 시작해서 애들이 영상에 거의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아이는 잘 때도 휴대폰 보면서 자고 식당에서도 휴대폰 봐야지 되고 그게 이제 계속 그게 없으면 불안한 증상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이거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중독인 거예요. 네, 중독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스로 유튜브를 들어가서 뭘 계속 찾아서 보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무슨 뭐 외국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 근데 이제 이게 엄마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난리가 나서 뒤집어지니까. 아, 그럼 뒤집어지게 냅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놔야 근데 아까 엄마도 요즘 엄마도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시리님도 그렇고 옆집 언니도 그렇고 다 첫애들이 이걸 접할 일이 거의 사실 엄마가 안 보여주는. 시리님 정확하게 해주세요. 조카가 조카. 네. 조카가 이혼입니다. 1호도 집에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사실 옆집 언니 애기도 그런 거거든요. 첫애도. 네. 저도 큰애는 안 보여줬어요. 아예. 그래서 큰애도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친구들이 막 보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막 자기도 막 보여달라 그러고 막 TV에서 찾아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는데 작은 애는 확실히 이제 언니가 보니까 그거 옆에서 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내 의도하고는 다르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럼 또 그거를 언니는 언니니까 그리고 너도 그 나이가 되면 해줄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근데 그 방식은 저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대마다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서 차라리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좀 더 필요한 방향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유튜브를 언니가 보면 언니부터 유튜브를 좀 더 교육적인 방향으로 같이 보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TV로 연결해서 볼 때는 영어만 나오는 영상 있잖아요. 차라리 할 거면 그냥 영어만 들어라. 차라리 공부도 할 겸. 그 생각해보면 뱃속에 있는 셋째는 아주 조기 교육을 받겠는데 언니들이 뭐 이미 다 뗐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교육 방식이지만 확실히 둘째는 그렇게 빨라지더라고요. 또 셋째는 아마 더 빨라지겠죠? 저도 조카 1, 2호인데 1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늦게 봤는데 2호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같이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얘한테는 지금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는 오빠가 하는 거 다 보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훨씬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다음에 보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보고 끝이야? 안 돼? 하면 얘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상을 더 보여달라고 뭐 들어 눕는다던가 이런 거 안 하는데 2호 같은 경우는 들어 누워요 정말. 더 보여달라고 소양도 약간 있기도 근데 하고. 그 아까 그 지인은 그 첫째에 대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약간 이제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둘째는 철저하게 하거든요. 둘째는 안 봐요. 좀 철저하게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참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결국에 보면 제가 통계자를 좀 봤는데 한 모바일 앱 업체가 이제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국내 연령대별 모바일 앱 사용 시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국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10대에서 40대가 일단 모든 연령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앱 중에서 유튜브였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사용 시간이 월 189억 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안드로이드 우리나라 사용자들을 이제 환산해서 한 건데 카카오톡이 189억 분이었는데 유튜브가 258억 분. 거의 뭐 60억 분이 이제 넘게 해서 쓰는 거죠. 이 중에서 보면 10대들이 뭐 쓰는 시간이 79억 분. 거의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유튜브 동영상 자체는 그리고 대세고 사실 뭐 최근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포털 회사들도 동영상 서비스 강화하겠다라고 사실 뭐 저희도 봤다시피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영상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텍스트로 이제 우리가 글로 접하던 개념에서 이제는 보는 걸로 거의 진화를 했고
뭐 옆집 언니는 아직까지 이제 들려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보면 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동영상 컨텐츠 자체를 뭐 당연히 접하게 되고 결국에 보면 이거는 대세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들 이제 조카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이 다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사용은 피할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나? 그거를 좀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취학 전에는 안 보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좀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고 저도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애들이 한 단계 좀 성숙해지잖아요.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줄어드니까 그때는 좀 아이한테 좀 선택권을 주는데 사전에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로 인해서 뭐 안 좋은,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다선의 영이 얘기했듯이 또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납득하거든요. 또 요즘 애들은 빠른 만큼 이해력도 빨라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뭐 우리 이제 뭐 영상은 몇 개만 보기로 해. 그러면 이제 딱 그거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렇게 만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아이와의 계속 타협과 얘기를 통해서 너도 이제 이거를 뭐 보고 싶으면 보되 될 수 있으면 요런 영상을 보고 또 이 시간 안에 맞춰서 보고 요거를 이제 좀 약속을 해서 지키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막는 건 이게 나도 보면 이제 교육 방식에도 차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 우리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지금까지 또 그런 부분 잘 따라왔던 편이라 그게 되는데 이제 우리 다선의 형님 어때요? 지금 이미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사실 일종의 우리 우스갯소리 얘기 좀 감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써요. 아시다시피 저는 또 게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는 부부가 또 게임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모바일 게임을 즐겨하시죠? 네, 뭐 그랬는데 이제 애가 이제 학교에 가기 전에 처음 이제 스마트폰 사주기 전에 너무 부모 스마트폰에 애가 너무 이제 막 집착하는 거예요. 큰 애가.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남편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애들한테 저희가 너무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애한테 너 하지 마라고 하면 애는 당연히 엄마 아빠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거 되게 중요한 이런 식으로 건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우리가 잘못을 한 거다. 그래서 전 그때부터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진짜 뭐 요리할 때 뭐 찾아보는 거 빼고는 거의 안 써요. 정말요? 아예 안 봐요. 근데 우리 단톡방에서 상당히 대화가 활발한데 PC로 하죠. 네, 저는 이제 일하느라 노트북 저는 계속 켜놓거든요. 집에서? 네, 집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PC로 다 뭐 보내고 아니면 카톡으로 이제 제가 카톡을 확인을 잘 안 해서 부모님들이 전화를 바로 하실 정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완전 스마트폰을 지금은 멀리 떨어뜨려놔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네. 최근에 최신 폰 고급 폰을 바꾸셨던데 사진 찍으려고 아이러니하네요. 예, 뭐 어쨌든 항상 저는 뭐 무슨이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애가 이제 확실히 스마트폰을 확실히 자기도 안 봐요. 대신에 그 시간에 엄마랑 뭐를 하려고 하거나 그쵸? 뭐 이렇게 그러고 좀 저는 아이가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스마트폰보다. 그래서 책을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집에서. 안 보- 일부러. 관심도 없는 책을 그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애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만화책 좋아하는 보신 거 이유가 아니에요? 만화책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아이들이 뭐였어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추리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거기 추리물에 되게 잔인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제목만 보고 내용은 몰라 애들이. 제목이 보면 무슨 주택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아니야? 맞아. 이제 다 읽잖아요. 아니 근데 비극 뭐 이런 애들이 거. 봐도 근데 이거는 또 자기 취향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을 자극적인 보여주면 영상보다 더 자극적인 소설. 그러게요. 근데 애들이 애들 되게 그러면 궁금하겠는데? 네, 상상으로 아 근데 진짜 스마트폰을 안 보고 TV도 안 켜고 옆에서 같이 책을 봐요. 그거 생각하셨어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 네. 선정적인 제목 보면서 저거 엄마 없을 때 봐야지 해서 몰래 동영상 대신 또 책을 보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애들이 추리물을 좋아해요. 나는 요즘에 부동산 책을 많이 봤더니 얘가 계속 부동산. 그럴 수 있죠. 근데 확실히 진짜 그만큼 부모가 되게 아이들한테 거울이 되는 아, 근데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느끼는 게 최근에 저희 와이프한테 한 소리를 들었던 게 아이들을 이제 저녁에 재울 때 저희 애들은 워낙 어리니까 재우면서 이제 아기띠를 해가지고 힙시트는 아기띠를 해서 재우는데 하면서 이제 대강 애가 잠이 좀 들 때쯤 되면 조금 더 안고 있어야지 완전히 잠에 드니까 그때 살짝 휴대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뉴스도 좀 보고 하는데 이제 집을 깜깜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혼자 그럼 더 못 자요, 이게. 불을 물론 그 휴대폰
백 디스플레이를 가장 이제 조명을 낮춘 상태로 보긴 하지만 어쨌든 불빛이 있긴 하잖아요. 와이프가 그걸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왜 애 정말 싫을 것 재우는데. 나 진짜 싫어.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아니 내가 맨날 보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거의 잘 때쯤에 애가 눈 감고 했을 때 잠깐 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잘한 건 없으니까 요새 아예 안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부모의 습관들이 그 애가 느끼기에도 저희는 워낙 조그맣지만 그래도 이제 사리 분별 서서히 좀 사물을 잘 인식하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제 친숙한 거. 계속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모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듯이 그 느낌이 드네요. 그때 제가 얼마 전에 그 스몬비 기사를 썼었잖아요. 스마트폰 스몬비 요즘 뭐 문제라고 그런 기사를 쓰는데 이제 그 기사를 쓰려면 어쨌든 요즘에 애들이 어떻게 길을 다니는지를 봐야 되니까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학생들 이제 학교 끝나는 시간에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중학교 애들도 그렇고 이상하게도 혼자 다니는 애들은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가요. 자전거를 타는 애들도 그러고. 근데 둘 이상 다니는 애들은 스마트폰을 절대 보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리고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도 혼자서 있는 애는 그네 앉아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또 여럿이서 노는 애들은 스마트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가방에다 넣어놓고서 엄마 전화 왔다고 알려줘야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놓고서는 애플워치나 혹시 갤럭시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놀이터나 이런 데서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휴대폰 보는 애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안 바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재밌게 있고 지금 할 심심하고. 게 아 있으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부모 역할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애들 엄마 아빠들이 계속 같이 놀아주고 그런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지 않고 나가서 노는 건데 만일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놀아주지 않고 자 이거 보고 좀 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방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맞아요. 하고 그 느낌이 딱 드네요. 주말에 열심히 놀러 다녀야 돼. 아니 우리 저 갓튜버를 꿈꾸는 우리 주부초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를 직접 그러니까 많이 제작하시는 분으로서 너무 오버 같나요? 이런 부모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니요, 뭐 저도 걱정이 되네요. 아이를 낳기 전부터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일단은 먼저 저는 유튜브에 좀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고 거의 기사 쓴대요. 아니 뭐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너무 손 놓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은 그게 전략일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조사에서 그 10대 유튜브 사용 시간 그게 카카오톡, 페북, 네이버를 합친 시간보다 더 많대요. 근데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진짜 많이 보네요. 그럼 유튜브가 좀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 같은 거를 생각하고 이제 좀 움직여야 더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그런 거는 제재를 좀 어느 정도 해야 아니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보면 지금까지는 부모들이 큰 목소리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 부작용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 때는 사실 뭐 우리 어릴 때 동영상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사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사용이 확 늘어난 것도 한 2007년? 아이폰 3GS가 들어오면서 저도 그때 이제 처음 사가지고 했는데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근데 그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지금 기술은 진화했고 문화가 달라. 보급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애들 이런 영유아까지도 이제 접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의 자정적 노력, 사실 자정적 노력이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단순하게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런 거는 또 정부 당국에서도 일정 부분 나서줘야 될 상황이긴 하죠. 아 그리고 이런 걸 또 이게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했던 뭐 엄마 영상을 몰카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른들이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다는 게 더 그 수준이 심각했다 이런 게 있더라고. 저는 근데 사실 그거를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를 보니 엄청 심하게 이제 애들한테 요구를 한대요. 예. 어떤 모습을 찍어달라. 아. 진짜. 네. 그런 거 성인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어른이 잘못이네요. 어른들이 더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이 사람이 어른인지 애인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몰라요. 맞아요. 네. 어른인 것처럼 하면서 네, 할 초딩이고 수도 있고. 소위 얘기하는. 그리고 또 요즘 이런 영상이 대세니까 이거는 거스를 수는 없고 하니까 애들한테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좀 기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걸 위해서는 사실 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앱 같은 경우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글쎄요, 이거를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뭐 무료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부모들부터 조금 교육을 받아야 되지 그런 않을까. 교육이 사실 알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 안 됐을 수 있겠네. 구나, 동, 뭐 주민센터, 학교에서도 이런 데서도 많이 해주고. 무료로 하는 교육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이런 데서 또 연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에 물어보면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그런 거 좋은 강의들 그리고 많이 아마 있거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스마트폰 이게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 관련해서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도 아마 기본적인 교육 자료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하나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런 강의들을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6시 이후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제가 들었을 때 가장 놀랐던 건 이제 아이들이 뭘 하든지,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든 영상을 보든 엄마가 항상 같이 옆에서 엄마 아빠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하대요. 혼자 두면 안 된대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엄마가 약간 옆에서 약간 지도를 해주고 뭐 이런 영상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보는 게 정말 좋다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자정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네, 그걸 옆에서 엄마가 지켜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거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도 아이들 텔레비전 볼 때 뽀로로 이게 틀어주고 엄마 다른 일 하지 말고 틀어줄 거면 뽀로로 틀어주고 옆에서 엄마 같이 보면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비단 텔레비전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을 볼 때도 그렇겠네요. 유튜브를 볼 때도 같이 이렇게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한다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애들이 다 본대. 또 본다면 같이 보면서 그래 엄마도 같이 볼까? 재밌겠다. 보면서 같이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 누구 나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제한 또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막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모가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개념인데 사실 뭐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학교에서 뭐 뭐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손을 떠난 다음에 학교에서 어디서 보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실. 학교에서도 교육을 많이는 해요.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시키고 안내문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더라고요. 네. 엄마들도 참여를 해서 학부모들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주겠다. 이제 시에서도 오고 정부에서도 오고 하고 또 방통위에서도 뭐 제가 기사로도 이제 작성을 했지만 그 이제 그 사이버 안심종 같이 네. 아이들의 핸드폰을 좀 제어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플도 만들어가지고 뭐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 하기는 한데 네. 여전히 아직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잘 갖춰지지 않은 좀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애들이 이제 거기에서 다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 전에 문화를 쓰는 성교육 거거든요. 얘기했을 때랑 같은 것 같아요. 뭔가 하기는 하는데 약간 이제 겉핥기식의 맞아요. 이런 교육, 그러니까 그 핵심을 딱 짚어주지 않는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약간 현재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는 그런 본질? 핵심을 찌르는 그런 좀 강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부모들이 어떡하지? 이렇대 저렇대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바꿔줄지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엄마 아빠들이 문제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저희가 또 육아 전문 매체로서 저희 같은 이 관련 매체들, 언론들도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이와 관련해서 좀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방향을 유도하는 것도 또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다산의 여왕님이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다산의 형이 본인이 또 스마트폰을 워낙 좋아하셨던 분이라. 저는 스마트폰이 분명히 이렇게 문제도 많지만 좋은 점도 굉장히 맞죠? 많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요. 이게 주변에 보면 스마트폰 아니고 그냥 일반 피처폰을 쓰다가 초등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그냥 피처폰을 쓰라고 인터넷 안 되는 걸 쓰라고 하다가 이제 부모들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쓰고. 쓰면서 애하고 이제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자기네들 문자 메시지보다 카톡이 더 편한데 엄마는 아이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가거든요. 그리고 또 위치를 찾는다던가 애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더 많은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되게 좋은 점은 많아요. 근데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거는 분명하고 뭐 그 영유아부터 사실 뭐 키즈폰부터 해서
뭐 70, 80대 노인분들까지 사실 다 스마트폰을 쓰는 세상인데 그 자체를 뭐 말씀하신 대로 피처폰으로 막는다 이런 개념은 사실 이제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껏 얘기했던 부분처럼 제대로 사용하는 교육적인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시리님 뭐 무슨 비법 없어요? 휴대폰 제대로 사용하는 법? 스마트폰? 비법이라고 하기는 무작정을 뭐 학교에서 뭐 배운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애들이 앉아서 학교 선생님이 니네들 이러니까 뭐 스마트폰 이렇게 뭐 사용을 줄이고 뭐하고 만약에 제가 학생이었다면은 그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한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이렇게 뭐 흘리고 하는데 아까 옆집 언니가 이야기한 그 방법, 엄마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스마트폰을 뭐 같이 보고 뭐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이 된다. 애들이 커서도 좀 더 잘 영상에 대해서 판별을 해서 이거는 내가 볼 영상, 이건 내가 보지 못할 영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공학도다운 대답을 바랬었는데. 그거는 요새 감성을 좀 주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작정적인 규제는 예전에 한번 TV에서 난리가 난 그 게임 규제 방법 있잖아요. 그죠. 두꺼운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게임해서 세계 랭킹 1위가 게임하고 있는데 11시 59초에 저 이상 못해요. 그러고선 계정이 자동으로 막혀 있어서 미성년자라 12시 이후에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세계 랭킹 1위가.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12시까지 했으면 많이 했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아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애들이 스스로 요즘 그렇죠. 애들은 빨리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해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시리님 상당히 논리적인데요? 좋은데요? 원래 논리적이잖아요. 문득 든 생각이 맞벌이는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기가 좀 힘든데. 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큰애가 그랬거든요. 맞벌이뿐만 아니라 전업 같은 경우도 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내놓고 뭐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 비는 시간들이 꽤 많은데. 기본적으로 아이를 늘 끼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는 시간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런 걸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맞벌이 부부들, 이제 맞벌이 하는 엄마들, 예를 들면, 사실 애를 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업주부들에 비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전업주부들 중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없이 본인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벌이 부부들 중에 보면은 엄마 아빠 모두 아니 회사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있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크니까 그런 게 더 오히려 교육적인 부분에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아랑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그렇죠. 뭐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오늘 또 이제 주부초단님이 처음 등장하셔가지고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유튜브 스스로. 유튜브 이놈들 그런 긍정적인 정신 차리자. 콘텐츠만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야 저 같은 크리에이터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약간 개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정에서의 역할, 또 학교에서도 뭔가 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사실 뭐 저희가 어떻게 막 완전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서 걱정하셨던 우리 아이의 이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해결책을 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스마트폰 동영상 중독이라고 하죠. 네, 동영상 중독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방송이 이제 막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엄마들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추석 잘 보내고 예.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쩔어있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 즐기는 방법으로 해보자고요. 예. 네. 자, 오늘도 전투가